우리는 펑터를 매핑 가능한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리스트, maybe, either가 모두 펑터였죠.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데이터 구조가 펑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규칙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대수적 데이터 타입, 즉 ADT의 내부를 들여다볼 겁니다. 복잡한 타입들이 사실은 매우 간단한 벽돌로 지어진 레고성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벽돌들이 함수적이기 때문에 성 전체가 자동으로 함수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만든다고 상상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리스폰스 타입처럼 말입니다. 성공하면 값을, 실패하면 이유를, 아니면 대기 상태를 가질 수 있죠. 이제 success 안에 들어있는 A 타입의 값에만 함수를 매핑하고 싶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fmap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루한 작업이죠. 우리는 이 타입의 구조를 이해해서 매번 새로 로직을 짜지 않고도 매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화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소나 산소 같은 원자가 있고 이들을 연결하는 결합이 분자를 만듭니다. 원자와 결합의 속성을 알면 분자의 속성을 예측할 수 있죠. 하스켈에서도 똑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자는 아이덴티티나 콘스트 같은 기본 타입입니다. 결합은 곱과 합이죠. 이 원자와 결합이 모여서 분자, 즉 복합 데이터 타입을 만듭니다. 만약 원자들이 펑터이고 결합이 펑터의 성질을 보존한다면 전체 분자도 펑터가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펑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덴티티 펑터입니다. 이건 가장 단순한 컨테이너입니다. 그냥 값을 담고 있을 뿐이죠. 화면의 코드를 보면 fmap은 그저 내부의 값 x에 함수 f를 적용하고 다시 아이덴티티로 감쌀 뿐입니다. 화학 비유에서 이건 변수 x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just a에서 a 부분이 바로 이 아이덴티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기본 블록은 콘스트 펑터입니다. 이 컨테이너는 타입 매개 변수 a를 무시하고 대신 다른 타입 c의 값을 담습니다. fmap 구현은 아주 간단하죠. 내부에 a 타입의 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를 적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를 그대로 반환합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1이나 5 같은 상수값과 같습니다. 이제 역공학 놀이를 해보죠. maybe 타입을 가져와서 우리가 가진 원자와 결합만으로 다시 만들어 봅시다. maybe의 표준 정의는 nothing 또는 just a입니다. 자, 이걸 분해해 볼까요? 첫째, nothing은 a 타입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상 비어있는 유닛과 같죠. 그래서 const unit a처럼 행동합니다. 둘째, just a는 그냥 a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identity a처럼 행동하죠. 마지막으로 이 둘을 가르는 파이프는 선택, 즉 합을 의미합니다. 이건 either와 똑같습니다. 결국 maybe a는 수학적으로 const unit a 또는 identity a를 갖는 either와 동형, 즉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const가 펑터라는 것을 압니다. 아이덴티티도 펑터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either는 바이펑터입니다. 즉 양쪽 부분의 펑터 성질을 보존해줍니다. 따라서 maybe는 정의상 펑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fmap을 발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로부터 펑터라는 성질을 물려받은 것이죠. 이런 합성을 공식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토슈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 비컴프라는 타입을 정의합니다. 이 타입은 바이펑터 bf, 첫 번째 펑터 fu, 두 번째 펑터 GU를 받습니다. 화면의 코드가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그냥 타입을 중첩시킨 것 뿐입니다. 이 타입의 바이맵을 정의하려면 그냥 한 단계씩 파고들면 됩니다. fu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fmap을 쓰고 GU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또 fmap을 씁니다. 그리고 bf의 바이맵으로 그 결과들을 처리하죠. 타입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코드가 저절로 써지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죠. 대수적 데이터 타입의 모든 구성 요소는 펑터 3개의 대응물을 가집니다. 타입 매개 변수 a는 아이덴티티 a에 해당하고 int나 string 같은 고정된 필드는 const int a처럼 표현됩니다. nothing처럼 빈 생성자는 const unit a가 되죠. 여러 필드를 갖는 곱 타입은 product by 펑터,
선택을 나타내는 합 타입은 코프로덕트 바이 펑터, 즉 이더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ADT는 결국 이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트리 구조일 뿐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 기계적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스켈에서는 복잡한 타입에 대해 fmap을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파일러에게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되죠. 화면의 코드처럼 디라이빙 펑터라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GHC 컴파일러가 타입을 보고 이건 합과 곱의 조합이군 이라고 판단해서 fmap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기계가 적용하는 카테고리 이론이죠.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자. 변수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와 상수를 나타내는 콘스트는 펑터입니다. 둘째, 결합. 합과 곱은 바이 펑터입니다. 셋째, 합성. 이 기본 요소들을 조합하면 새로운 펑터가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수적 데이터 타입은 이런 기본 요소들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펑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map이 그토록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특정 라이브러리의 기능이 아니라 데이터 구조 그 자체의 특징인 셈이죠. 오늘은 디라이빙 펑터 덕분에 하스켈에 매우 집중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C++ 개발자라면 어떨까요? 컴파일러가 카테고리 이론을 이해해서 대신 일을 해주지 않죠. 다음 영상에서는 클래스 계층과 동적 캐스팅을 사용해 C++에서 펑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